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이찬입니다. 네, 이번에 정규화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규화는 쉽게 말해서 이제 속성이 엔터티에 속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 정규화는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이제 업무에 종속돼 있고 이제 업무 요건에 필요한 속성을 묶어서 이제 엔터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별자에 종속된 유사한 속성들을 모으고 이제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속성들을 분리하여 이제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정규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라는 엔터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속성으로 고객 번호가 있고 그 밑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상품 번호, 상품 일자라는 이제 엔터티를 상품명이라는 엔터티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고객 번호와 주민 번호는 고객 번호 식별자에 이제 종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유사한 속성으로 묶을 수 있고, 상품 번호, 상품명은 이제 이게 그 서로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분리하는 과정이 정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되려면은 속성의 종속성과 우전성을 분석해 이제 더는 분해할 수 없는 엔터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품 번호랑 상품명이 이제 상품이라는 엔터티로 이제 떼서 이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도록 만드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화는 또한 속성 간의 부정확한 종속성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규화를 하면 엔터티는 이제 분해되고 이제 중복 속성은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이제 분해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회하려면 이제 조인이 많이 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함수 종속인데요. 이제 함수 종속은 릴레이션 내에서 존재하는 속성 간의 이제 종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종속은 이제 정규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 요건에 종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속성 간의 종속성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을 결정자라고 하고, 그리고 결정자의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을 종속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성 y가 속성 x에 의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말은 이제 속성 x의 값을 이용해서 y의 속성 값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고, 기호로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원이 회원이라는 엔터티가 있을 때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식별자가 된다고 하면은 결정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종속자가 이름이랑 출생지,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결정자와 네. 식별자의 차이가 뭔가요? 결정자, 식별자요. 결정자, 식별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함수 종속을 따질 때는 결정자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 것 같고, 엔터티 단의 논리 영역에서는 그 식별자가 이제 인스턴스, 그러니까 로우를 유일하게 구별하는 것을 다른 건 아니고요. 네네. 결정자하고 식별자하고 차이는 네. 아직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하고 분해가 된 상태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당겨지지? 네. 그럼 식별자는 분해가 된 거야? 그렇지. 식별자는 이미 엔터티의 하나의 요건으로서 들어간 거고, 결정자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얘가 분해 대상이 되는 엔터티의 그 식별자가 될 대상이라는 거지. 식별자가 될 대상.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시로 이제 주문번호, 주문일자, 고객번호, 상품번호, 고객명, 상품명이라고 된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있을 때 여기서 릴레이션은 그 물리단에서 테이블이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 간의 함수 속성을 이제 전부 노출하면 이 아래와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주문번호는 이제 주문일자, 고객번호, 상품번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함수 종속 6번에서 묶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함수 종속은 6번, 4번, 5번에 5번이 이제 전부 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엔터티로 표현하면은 네, 주문번호가 이제 주키인 주문일자, 고객번호, 상품번호가 엔터티 하나가 나오고 그 두 번째는 주문번호가 주키인 고객명인 엔터티, 세 번째는 상품번호 주키인 상품명 이렇게 엔터티가 세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함수 종속은 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제 여기서 키라 하면은 이제 논리 영역에서는 식별자가 물리 단으로 오면은 키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수 종속의 결정자가 키가 되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하는 과정이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자는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을 함수로 결정하는 이제 최소한의 속성이고 이를 후보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원 주민번호가 있고 그리고 사원명, 집 주소라고 있을 때 뭐 일단 이거 대충 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키로 주민등록번호랑 이제 사원명까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후보키라고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원 주민번호 가지고도 충분히 이 로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후보키는 이제 사원 주민번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릴레이션 아래 속성 x가 키인지를 알려면 x의 폐포를 알아야 하는데 이 폐포라는 말이 여기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식별자를 찾는 그냥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x의 폐포는 x에 종속됐다고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제 x가 결정자고 yz가 종속자라고 하면은 x의 폐포는 이제 x 자신과 y, z일 때 이제 x는 이제 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폐포인데요. 네, 그래서 폐포는 식별자가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고 이제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릴레이션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엔터티에서 속성만 따로 이제 나열했을 때 릴레이션 R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안에 이제 주민번호, 이름, 주소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함수 종속 관계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주민번호가 이제 이름이랑 주소를 주민번호가 결정자가 되고 이름 주소가 종속자가 되는 이제 함수 종속이 발생하고 주민번호 속성의 폐포는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 이름,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번호 속성이 이제 주민번호의 속성의 폐포가 주민번호, 이름, 주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아래 릴레이션 아래 키는 이제 주민번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포는 네. 폐포는 실제 폐 그 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폐에 있는 공기 주머니. 근데 그게 어트리뷰트가 달린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폐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 폐포에 대해서는 폐포는 그냥 그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어렵게 그렇게 그냥 과정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네. 실제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리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속성 간의 함수 종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함수 종속은 이 속성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속성 간의 종속성을 파악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이제 엔터티 성격이 명확해지고
이제 모든 속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함수 정석을 파악할 수 있고 함수 정석을 철저히 활용해야 데이터 모델이 최적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논 포스트 논 폼이라고 이거는 책에서는 용어가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NF/NF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F/NF는 애초에 정교화를 수행하지 않은 릴레이션을 의미하고 이제 그냥 화면이나 업무 요건 등을 그대로 올려서 이제 릴레이션을 설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비정규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정교화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성분 문제 등의 이유로 이제 중복 속성을 추가한 릴레이션을 의미하고 이제 NF/NF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라는 엔티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계좌라는 속성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좌를 나타내는 건지 고객을 나타내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NF/NF 릴레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교화하기 전에 릴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교화를 거친 거는 계좌 엔터티이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속성만 이제 묶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교화가 된 거고, 그래서 비정규형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고객명에 대한 주소까지 추가한 것을 이제 비정규형이라고 하는데 책에서 비정규형 릴레이션이랑 NF/NF 예시를 같게 들어가지고 같은 거니까. 아 그래. 정교화 전에 것하고 네. 비정교화 한 다음 것하고 같은 모양이냐고. 테스트도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예. 정교화 하고서는 비정교화 한 거하고 네. 처음부터 저 비정교화 했다고 만든 모델하고 다른 거야. 아 네네. 정교화하지 않고 비정교화한 거는 그거에 대한 고민조차 안 했다는 거고. 네. 그게 됐다고 생각하지도 됐다고 확인조차 안 한 거야. 이게 네. 그게 뭐 성능의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비정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물산 모델 같은 거겠지. 네. 하루 몇 번씩 나오는구나.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맨날 이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누구 얘기 나오고. 아니야. 또 소환되시는 건가요? 아니야. 대부분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좀 큰 덩어리를 누군가가 얘기를 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소환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너무 앞부분에 나왔는데 네. 들리겠다는 게 알 수도 있겠다. 해서 네. 이제 모델러의 목표는 이제 정규형을 만드는 게 세상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화를 하면 완전성과 이제 확장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성이 좋은 거는 이제 중복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는 모델이 완전성이 좋은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좋은 모델은 이제 그 데이터의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돼서 모델 구조에서는 업무가 수정되거나 추가되던 엔터티 반영하기 수월해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수정하기 쉬운 엔터티가 이제 확장성이 좋은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엔터티에서 중복된 속성을 사용할 거면 데이터 정확성이 깨질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이 각각의 장바구니 상품, 주문 상품 고객, 장바구니 상품, 주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명이 중복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장바구니에는 이제 그 업데이트를 날렸지만은 나머지 이제 그 동동에 업데이트를 안 친다면은 이제 데이터 정확성이 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노말리에 대해서 말할 건데, 아노말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데이터 이상 현상이고,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는 아노말리는 중복 데이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 아노말리가 있고 삭제, 삽입 아노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예시를 이제 이 전체 예시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업데이트, 삭제, 삽입 아노말리에 대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아노말리라는 것은 이제 릴레이션 속성 값을 업데이트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상 현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선수의 포지션이 이루수로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행에서 이제 포지션만 이루수로 변경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 6행이랑 10행은 안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홍길동은 지금 이루수도 안 되고 유격수도 이루수도 되는 이루수도 되고 유격수가 되는 데이터 이상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삭제 아노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상 현상인데, 여기서 이제 김길동 선수의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 넌 김길동 데이터만 삭제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팀의 정보까지 타이거스나 월 엘리펀츠까지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삭제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타이거스는 남아 있고 엘리펀트가 없어지는 거지. 아니 여기 김길동 2개 있어가지고 같이 사라져. 그러니까 네. 지금 타이언스. 아, 네. 아니야. 이거 지금 어디서 다 아무 말. 그래서 네네 데이터 이상해서 근데 아노말리는 정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고, 정교화된 모델에서는 저 아노말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아노말리라고 말만 어렵지, 그냥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원치 않는 데이터가 삭제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삽입 아노말리는 이제 장길동이라는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소속 팀이 이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팀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길동이 선수가 팀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선수가 존재하는데 데이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이상이 발생했고, 이것을 삽입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예시처럼 각종 아노말리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정교하고, 이제 정교형 모델에서는 아노말리가 최소화되고 이제 아노말리가 없는 릴레이션은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아노말리 같은 경우는 아까 홍길동 같은 경우 유격수를 이루수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 하나만 바뀌면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리가 없고, 그리고 삭제 아노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수 데이터만 김길동 데이터만 삭제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 팀에 대한 것까지 사라질 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입력 아노말리도 이 선수만 먼저 추가해 놓고 팀이 생기면 나중에 팀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아노말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엔터티 모델로 구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정교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정교화의 종류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정규형, BCNF라고 하고 4정규형, 5정규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정규, 2정규형, 3정규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정교화고, 정교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은 항상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정규형도 일종의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정규형을 만족하는 것은 1정규형, 2정규형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정교화를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필자가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정규형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1정규화와 관련된 속성은 이제 다가 속성이랑 복합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가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의 값을 여러 개 가지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예시는 아래와 같고, 여기 보시면은 침입 코드가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속성이 하나의 값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콤마 그 전에는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씩만 있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 뭐 엔터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객은 하나의 인스턴스로 이제 고객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세 개 인스턴스로 하나의 고객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릴레이션은 물리적으로는 일정규형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일정규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교화하면은 이제 네, 아예 고객 침이라는 엔터티로 분리해서 네,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설계할 경우 이제 일정규형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부에 연습 문제 안 나오나? 요즘에 안 할 거야. 인천교가 되면 아무도 안 할 거야. 아니 내가 준비 못했어. 아침에 바빠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아까 다가 속성이랑 복합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복합 속성에 보시면 하나의 속성이 여러 개의 속성으로 분리될 수 있을 때 이를 복합 속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명 같은 경우도 이제 성이랑 명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친 게 이제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복합 속성은 속성의 관리 수준, 즉 업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이제 다가 속성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속성은 데이터 관리 수준에 따라서 분리해서 관리할 때가 있고 이제 나누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어서 이제 분리한 개별 속성이 의미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이제 업무에서의 사용 효용성을 판단해서 정규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연월일로 구성된 대표적인 복합 속성인데 그러면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날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식별자 속성값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는데 이는 여러 의미가 포함된 속성으로 복합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와 보험번호 등의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 몇 번째 계약했는지를 이제 번호만 보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복합 속성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번호에다가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네. 다 모델링 할 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속성을 관리하게 되면은 속성이 추가됐다든지 이럴 때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복합 속성에 지금 셋 번호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셋 상품 번호가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저가 그거를 다시 시퀀셜한 번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럼 속성을 추가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해. 그리고 우리 쪽 전화번호 같은 경우 복합 속성을 분리한 건데 우리 쪽 그 모델에 보면 전화번호. 근데 뭐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화번호 분리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 전화번호 분리하지 말았어야 돼. 나중에 판단을 해 보니 그렇더라고. 왜요? 네. 여기서는 전화번호에 국번호라든지 국내 번호라든지 뭐 이동통신 지역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돼가지고 관리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걸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 거고 이게 분리된 이유가 CS 쪽에서 전화번호 뒷자리만 가지고서는 잘 검색이 되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분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펑셔널 인덱스 가지고서 하면 되는데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분리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바차 뒤에 청 같은 경우는 텍스트 속성도 원자값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원자값으로 될 수 있는 경우 설명 같은 경우는 떼면은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이 말이 이상해서 나도 이해 안 간다. 과차천 같은 텍스트 속성도 원자값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성이야.
원자값은 바차는 원자값이고 바차가 원자값이고 천이 원자값이 천이 따로따로 원자값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만약 테이블 컬럼으로 가게 되면은 바차라는 속성이 바차라는 어트리뷰트가 바차라는 튜플을 갖는 어트리뷰트가 따로 생길 거고 네. 천이라는 어트리뷰트가 갖는 속성이 따로 있을 거잖아. 전화번호 분리하듯이 전화번호에 국번호가 되고 뒤에는 국내 번호가 되고 네네. 그런 형식 그 얘기를 여기다 쓴 것 같아. 네. 이 책이 너무 루즈하게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번 할 때는 네. 좀 줄여가지고 네. 한번 해봐. 네.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책 하나다 이렇습니다. 그분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매번마다. 여기서 다 나왔어. 네, 이제 일정 교양의 대상은 이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다가 속성이 사용된 릴레이션이랑 복합 속성이 사용된 릴레이션, 유사한 속성이 사용된 릴레이션, 중첩 릴레이션, 동일 속성이 여러 릴레이션에 사용된 경우 이 5개가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볼 건데 다가 속성이 사용된 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복합 속성이 사용된 릴레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고객 엔터티에서 고객 성명은 이제 성과 명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 속성이 되고 이제 뭐 업무적으로 만약 성을 자주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제1정규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속성이 반복된 릴레이션인데 이제 아래 릴레이션에서 상품과 수량은 이제 반복되는 속성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비정규형 릴레이션을 하면은 상품을 2개까지만 이제 주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품, 두 개의 상품, 두 개까지 주문할 수 있는데 이제 미래에 이제 지금은 2상품 이하로 주문하더라도 미래에 더 주문할 것을 대비한다면 이제 아래와 같이 일정규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컬럼을 한 네. 1000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 컬럼을 1000개요. 그러면 주문 한 줄로 다 주문 되잖아. 아, 네, 그거 나중에 뒤에 설명. 알고 있다. 기다려봐. 한번 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첩 릴레이션 세 번째 중첩 릴레이션인데 중첩 릴레이션 같은 경우 중복 속성이 여러 개 존재하는 주문 상품 릴레이션이고 뭐 이러한 릴레이션을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중복 속성을 이제 표시하려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속성 값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 속성이 이제 2개일 경우에 이제 중첩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동일 속성이 여러 릴레이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러 엔터티의 동일한 성격의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일정규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고객, 법인 고객 엔터티가 존재하고 양쪽 엔터티의 전화번호 속성이 존재하면 이제 값이 다르더라도 이제 반복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고 반복 형태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정규형의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정규형과 이제 정규형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정규형 같은 경우 업무 여건의 변경에 매우 취약하고 즉 모델의 확장성이 좋지 않고 두 번째 인덱스 수가 증가하고 속성은 세로로 보여주는 화면에 대한 쿼리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엔터티가 비정규형 엔터티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주문 테이블을 조회하면은 상품 번호 1, 주문 수량 1, 그리고 주문 수량 2, 상품 번호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로로 표현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그 세로로 이제 인스턴스 레벨로 이제 상품 번호가 있고 상품 번호가 이런 식으로 달리는 지금은 가로로 이렇게 상품 번호가 달리는데 정교화하면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게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이제 가로 세로 나눈 것 같은데. 네. 가로 세로로 네. 나눴을 때 옆쪽에 보면 상품 번호에 네. 만일 상품명을 가져오려고 그래. 네. 그럼 여기다 뭐 상품 번호 1에 대한 조인을 해야 되겠지. 네. 네. 상품 번호 2에 대해서 또 상품명을 가져오려고 그래. 네. 만약 상품 테이블이 있으면은 네. 상품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또 조인을 해야 되겠지. 네. 그지? 네. 세 개면은 그리고 어떤 거는 뭐야 상품 번호 어디에 데이터가 어디에 순차적으로 간다 그래도 두 개만 살 수도 있고 하나만 살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레프트 아웃 조인 되지. 네. 이러면서 쿼리가 복잡해지고 네. 여러 속성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면서 여기 안 돼 있나? 독립적인 정교해야 한다. 그냥 해야 된다만 문제점이 있나 그런 건 안 적어놨네. 쿼리가 복잡해지는 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외 처리 각종 예외 처리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럼으로써 속도가 늦어지고 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 왜냐면은 네. 원래대로라면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 두 개만 조인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이 테이블 두 개만 조인하면 되는데 하나 테이블에 네. 조인이 지금 세 개씩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 네. 이 비정교화했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 형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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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속성이 반복되는 형태인데 이 경우도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성 성격상 반복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속성 성격상 반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업무적으로 전화번호가 3개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었을 때 이제 위의 경우는 이제 각각에 맞도록 속성명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한 것은 이제 전화번호 1, 2, 3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역번호, 국제번호, 개별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이제 표준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엔터티에서 휴대전화 속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여러 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업무적으로 그러면 휴대전화를 추가할 수 있고 이처럼 반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교화를 해야 이제 휴대전화가 뭐 5개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정교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반복되는 속성이 개별적인 의미가 없다면은 속성 뒤에 숫자를 붙일 수 있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취미 같은 경우는 취미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취미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취미 코드 뒤에 2, 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나 이제 반복 예상해서 많은 속성이 생성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반복 속성에 의해서 미리 충분히 생성 놓은 정경은 이제 위반 엔터티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블랙이 질문하신 거, 네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정규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그 전에 후보 식별자랑 주식별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미리 정리하고 이정규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후보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식별자인데 여기서 주식별자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주식별자는 엔터티 하나만 존재하는 대표 식별자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로우를 식별하는 기준을 이제 말하는데
흔히 이제 테이블에서 물리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프라이머리 키 PK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정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이 후보 식별자 전체에 종속적이면 제2정규형이고 이제 일반 속성 중 후보 식별자 전체에 종속되지 않은 속성을 찾아 기본 엔터티에서 제거하고 그 속성을 결정자를 주식별자로 하는 새로운 상위 엔터티를 생성하는 것이 이 이정규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주키 후보 식별자는 이제 A, 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 B를 가지고 이제 C를 종속하고 D를 종속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이 후보 식별자 안에서 그 하나의 속성이 이제 C를 종속할 경우에 이정규형이 위반되었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위반된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이제 분리해서 B가 이제 그 하나의 엔터티의 주키가 되고 종속되는 것을 이제 비식별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위 엔터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위 엔터티와의 관계는 이제 그 식별 관계일 때, 네 이때를 이제 이정규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보시면은 이제 아래 주문 상품 엔터티는 이제 상품명과 단가가 주 식별자 전체에 종속되지 않고 이제 상품 번호 속성에만 종속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2정규형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래 모델과 같이 상품명과 단가는 주문 상품 엔터티에서 제외하고 상품 번호를 주식별자로 하는 상품 엔터티를 이제 상위 엔터티로 생성해서 그걸 이제 식별 관계로 맺는 것이 이제 이정규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규형 위반인가라는 것인데 이게 속성명을 명확하게 붙이지 않았을 때 제2정규형 위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야 정확히 이정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예. 네. 그 이제 대분류, 소분류를 관리하는 이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리그 대분류라는 엔터티가 있고 리그 소분류라는 엔터티를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여기 모델에서 이제 리그 소분류 엔터티는 리그 소분류 번호가 리그 소분류명을 단독으로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이정규 위반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주식별자가 두 개고 속성명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정규형으로 보이는데 이제 물리단 이제 테이블 단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리그 소분류명에는 이제 고유한 리그 소분류 번호가 있어서 고유한 소분류 이제 1번이 북불이고 1번이 북불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소분류명이 있어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리그 소분류명인 북부리그랑 남부리그 등은 그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처럼 1부 리그, 2부 리그처럼 이런 식으로 리그 대분류명과 합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죠. 지금 리그 소분류명은 그 리그 대분류 번호에도 종속되기 때문에 리그 소분류명을 이제 리그 분류명 또는 이제 리그명으로 명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리되는 리그 소분류 릴레이션은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거랑 동일한 그 테이블인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 리그 소분류 번호와 리그 분류명 속성은 이제 리그 소분류가 1번이 1부 리그고 1번이 3부 리그 그래서 종속성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리그 서블류 엔터티는 이제 리그 분류를 관리하는 엔터티이기 때문에 이제 엔터티명 역시 이제 아래와 같이 리그 분류가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리그 분류 네 이런 식으로 리그 소분류였는데 지금은 리그 분류로 변경을 했고요. 네, 저기 밑에 밑에. 근데 이제 해당 모델에서 리그 소분류 번호 속성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 왜냐면 이제 종속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리그 서분류 번호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요건은 없을 거고 리그 대분류 번호 속성별 순번 성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그 서분류 번호 속성 대신 리그 대분류 순번 속성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리그 앞에만 아니 앞에 좀 했었어. 지금은 네 이게 지금 리그 대분류 순번으로 지금 변경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리그 대분류 번호 플러스 리그 소분류 번호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리그 분류 번호라는 인조식별자를 여기서는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 보시면은 이 리그 대분류 번호랑 리그 분류 번호를 리그 소분류 번호를 합쳐서 리그 분류 번호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이제 그 리그 대분류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FK로 이런 식으로 받아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릴레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속성이나 엔터티가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릴레이션을 이제 그 테이블 단에서 물리 영역에서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엔터티를 제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엔터티에 대한 릴레이션은 네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리그 소분류 엔터티가 개별적으로 사용되면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교차 엔터티를 사용해서 네. 그래서 리그 대분류라는 엔터티 따로 있고 리그 소분류라는 엔터티 따로 있어서 이 얘네들의 이제 각각의 PK를 그러니까 식별자를 받아서 이제 교차 엔터티를 생성해서 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은 여기 소분류하고 대분류 그다음에 리그 분류에 들어갈 데이터 한번 넣어. 나가서. 데이터를 넣으라고? 이걸 기준으로 뭐야 간단하게만 적어도 돼. 생각나는 대로 적어. 하나 적으라고? 음. 아까 10번인 말했지? 이거 대분류 번호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대분류 번호가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 좀 몇 개 좀 적어라. 하나 달라. 이게 소분류 번호라며. 응. 그다음에 그러면 11 리그 분류는 그래서 1부 북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11 1부 북부 오. 왜? 네.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난 모르고 보긴 보는 거였구나. 전자계약 모델하면 되겠네. 나 죽는 줄 알고 그랬지 너. 어. 네, 그래서 앞에 여시는 이제 리그 대부를 서울리는 이정경 위반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슈고,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고객 그룹 엔티티에서 고객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엔티티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고객 그룹 엔티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그룹 번호는 그룹명을 종속하기 때문에 이정규형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래와 같은 릴레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고, 보시면 그룹 1번은 이제 VIP로 종속되기 때문에 네, 종속되는 걸 알 수 있고, 이 경우 이제 1001번의 고객의 1번 그룹 번호와 1002번 고객 그룹의 1번 그룹 번호에 대한 그룹명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정규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엔터티에 대한 원래 설계 의도가 앞에 게 아닌 지금 이런 식으로 설계 의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순번이 이제 고객 그룹명을 종속할 수가 없게 되는데, 뭐 릴레이션을 보시면은 그룹 번호 순번으로 따지면 1번에는 고객 그룹명이 VIP, 1번에 골드 이런 식으로 종속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고객 번호와 고객 그룹명이 이제 업무 식별자가 돼서 이제 업무 식별자가 돼서 이제 릴레이션 이제 종속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고객 엔터티에는 이제 단지 고객이 그룹명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엔터티이고, 고객 그룹명이 이제 핵심 속성이기 때문에 업무 식별자는 고객 번호, 고객 그룹명이 되고, 고객 그룹명 속성은 고객 그룹명 속성은 이제 고객 그룹명 속성은 그룹 순번 속성에만 종속된 것이 아니라 고객 번호 속성까지 포함해서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속성명에 고객을 붙여서 이제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번호랑 고객 순번이 있어야 둘이 있어야 이제 고객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그룹명만 있었는데 여기 앞에 고객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명이나 엔터티명을 잘못 사용해서 의도한 것과 다르게 모델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예시를 든 거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교할 때 네.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네. 실제 엔터티들이 어트리뷰트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네. 근데 아까 그거는 이거는 이게 그룹 순번 고객 그룹명 이건 모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상한 이 릴레이션 같은 게 아니야. 모델 잘못 만든 거 예시를 든 거야. 네, 그래서 삼정규형을 보시면 삼정규형은 이제 비식별자 속성 간에 발생하는 이행적 종속과 관련이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y가 x에 종속되고 z가 y에 종속되면 z는 x에도 종속된다고 추정하는 것을 이행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y는 릴레이션의 후보 식별자나 후보 식별자의 일부가 아닌 비식별자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A, B는 이제 후보 식별자가 되는데, 이 A, B는 이제 C와 D를 종속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식별자인 C가 D를 종속할 때 제3정경 삼정경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문 엔터티에서 일반 속성인 고객번호와 고객명이 함수 종속 관계에 있고, 그래서 즉 고객번호를 알면 고객 이름을 하나 결정으로 고객명은 고객번호에 종속되는 속성이고, 여기 보시면은 주키는 주문번호인데 고객번호가 지금 고객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삼정규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명 속성은 주문 엔터티에서 삭제하고 고객번호 속성을 주식별자로 하는 고객 엔터티를
상위 엔터티로 따로 생성해서 그걸 이제 식별 관계가 아닌 이제 비식별 관계로 관계 맺는 것이 네, 제3 정교형입니다. 제2정규형하고 차이점이 뭐죠? 제2정교형은 이제 그 식별 관계로 제2정교형은 식별 관계로 만들고 예, 3정교형은 비식별 관계로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BC 정규형인데 BC 정규형은 이제 3정규형을 보강한 정규형이고 이제 아래 엔터티는 A와 B 속성이 예, 주식별자고 그런데 이제 일반 속성에 C에 종속된 종속자 B가 주식별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 BC 정규형에 예, 어긋나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반면에 일반 속성 C와 D 사이는 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이제 제3정규형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식별 주키를 보시면 A와 B는 C를 종속하고 D를 종속하는데 이제 비식별자 속성의 C가 B를 종속하게 되면은 이때 BC 정규형이 어긋났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비식별자 속성이 결정자가 돼서 된 이 부분을 이제 상위 엔터티로 한 다음에 그 상위 엔터티의 주키인 C를 이제 식별 관계로 식별 관계를 맺을 때 하위 엔터티와 식별 관계를 맺을 때 이제 BC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보이스코드 정규형 같은 경우는 키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규형이거든.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보이스코드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엔터티 모델링이 끝나면은 보이스코드 정규형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지만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3차 정규형까지만 하면 되고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라든지 제호 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우지도 않는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BC 정규형에 대해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학생의 학점을 관련해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교수는 정해진 한 과목만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가 동일한 과목을 강의할 수 없어서 이제 과목을 알면은 교수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과목 번호를 알면은 교수 번호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 지금 비식별자 속성이 속성 관계를 종속시키기 때문에 BC 정규형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릴레이션에서 업무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함수 학생 번호하고 교수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번호하고 학점을 결정짓게 되고 이제 과목 번호와 교수 번호는 과목 번호가 결정자, 그 교수 번호가 종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은 함수 종속 2에 의해서 주식별자에 속한 교수 번호를 결정하고 이제 BC 정규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BC 정규형으로 만들면은 이제 그 과목 번호가 교수 번호를 이제 종속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위 엔터티로 떼고 그래서 이 상위 엔터티와 하위 엔터티는 이제 식별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 경우를 이제 BC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요건은 같은데 이제 만약에 아래와 같은 릴레이션을 설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학생 번호와 과목 번호를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학점을 이제 결정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교수 번호를 이제 추가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슈퍼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서도 이제 과목 번호는 또 교수 번호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키 안에서 종속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BC 정규형의 대상이 되고 이를 정규화한 것이 이제 위에랑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정규형인데 사정규형을 이해하려면 다가종속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다가종속 말이 어려운데 다가종속은 한 릴레이션 내에서 다가 속성이 2개 이상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고 이때 하나의 다가 속성 값이 다른 다가 속성 값의 속성의 모든 값에 중복되는 것을 이제 다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다가 속성 사이에 다대다 관계가 발생했다면 이제 다가 종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릴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사원에서 기술을 보면은 하나의 사원은 지금 홍길동이 모델링 튜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대 n 관계가 성립하고, 그래서 기술에서 봐도 하나의 기술은 이제 여러 개의 사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m 대 n 관계가 성립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원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사원은 여러 가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언어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구사될 수 있기 때문에 m 대 n 이런 식으로 이제 다대다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다가종속이 됐다고 말하는 거고, 이 다가종속이 발생하려면 이제 그 세 개의 개체가 있어야 되고, 그 개체의 각각의 엔터티들의 주키를 상속받은 것이 이제 이 엔터티가 이 관계 릴레이션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제 기술 속성은 사원 속성에 대해서 이제 다가 속성 말했네. 네. 그래서 이제 사정교형은 이제 다가종속을 제거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기술과 이제 언어 그런데 이제 기술과 언어 사이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단지 사원에 속해 있어서 이제 간접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럴 경우 이제 기술이랑 언어 사이에는 이제 별로 그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개의 릴레이션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 이제 앞전에는 지금 기술과 언어가 지금 그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해서 이제 기술과 언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었지만은 4차 정규형은 기술이랑 언어는 관계가 없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릴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가 없는 다가 속성 간의 종속성이 생긴 릴레이션은 이제 많은 중복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사정규형을 해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오정규형인데, 오정규형은 이제 이론적이지만 이상적인 정규형인데, 오정규형은 일단 사정규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조인 종속 개념 기반으로 수행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인 종속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릴레이션에서 분해한 다음에 조인을 해서 다시 원래의 릴레이션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이 릴레이션을 조인 종속에 존재하는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넘겨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중국해서 적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무시하고, 오정규형은 이제 세 개의 개체와 관련되고 아래와 같이 세 개의 관계는 사원, 기술, 언어 이렇게 세 엔터티의 주식별자와 연관된 관계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때 이제 세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넘겨보시면 아까 사정규형 같은 경우는 기술이랑 언어랑 관계가 없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뗐지만은 오정규형 같은 경우는 기술이랑 언어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기술 언어까지 이런 식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세 개가 생성된다는 거고,
이 세 관계를 이제 조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앞에 이런 세 그 관계를 조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인 종속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 종속이 있어서 그래서 오존경을 위반하면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엔터티가 여러 개로 이제 분리되는 것인데 이제 이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DBMS에서는 실제로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형 요약한 것인데 네, 앞에서 다 설명해보라 가지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정리. 네. 그러면 네, 일종교형은 이제 다가 속성, 복합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제 반복성을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뭐 중첩 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 속성이 2개 있었던 거죠. 그거를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속성이 추가되거나 1대1 관계 엔터티가 추가되면 이제 관계를 상속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종속 제거고 이제 그 주키 그 복합 식별자일 때 그 복합 식별자가 이제 그 다른 비식별자를 이제 종속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제 1대다 관계 엔터티가 추가되고 이제 관계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정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 그래서 이행 종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식별자가 A, B라고 있을 때 이제 비식별자 간에 이제 관계가 맺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1대다의 관계의 엔터티가 추가되고 이제 관계를 상속받게 됩니다. 역시 설명이 2하고 3하고 뭐 왜 네? 하나도 안 틀려? 네? 해. 아, 네. 우리가 하신 말씀 이해. 아니 없어. 네, 비시종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자가 키에 포함된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이고 이제 모든 결정자는 키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3정교형과 같다. 솔직히 말씀 이거 이제 제가 이 설명은 좀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같은 게 아니지 않나요? 좋은 손길을 보냈습니다. 같아. 같아요. 그래. 네, 아니, 그 블랙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 다 설명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일정교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복 제거하고 뭐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다가 속성, 뭐 복합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가 속성 같은 경우 아까 본 것처럼 하나의 컬럼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넣은 거잖아. 그런 것들을 떼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정교와 같은 경우는 키가 속성을 키가 각자 종속하는 속성이 따로 있는 거야. 만약 키가 2개가 있는데 하나의 키가 뭐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을 종속하고 있고 두 번째 키가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을 종속하고 있으면 이걸 떼겠다는 거야. 그리고 삼정교 같은 경우에는 이 속성 안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른 속성들을 종속하고 있을 때 얘를 꺼내는 거야. 얘를 꺼내서 얘를 거꾸로
비식별 관계,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가 뭔지 알다. 얘를 거꾸로 비식별 관계로 내리는 거고. 난 이렇게 그러니까 비식별 관계는 FK를 만들고 식별 관계는 PK를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맞아. 네. 맞아 그거야. 그리고 뭐 비시정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닥 저게 잘 발생하지가 않아. 비시정 교환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코드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 모델링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 없어. 저거는 발생했다 그러면 모델링 잘못한 거야. 그 사정교화 같은 경우는 뭐 다가 종속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뭐 조인 종속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해. 저기까지는 안 가. 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끝.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때 정규 필자는 이제 3정규까지만 수행하면 된다라는 이제 코션 마크로 해서 뭐 끌고 가는데 이제 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서 데이터 이상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규형은 비정 규형과 비교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 규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화 자체가 업무 요건에 맞게 함수 종속성을 따라서 이제 중복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몇 정교화까지만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필자는 4정교화까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업무 요건에 따라 정교화를 수행하고 나서 성능 관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비정교화를 선택할 뿐 정교화를 제한하는 것은 오브런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정교화 몇 정교화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놓고 여긴 4정교화까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너도 까기 시작한. 배우는 거지. 네. 그래서 스승의 말을 정규형은 성능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엔터티를 이제 분해한 후 조인하면은 이제 사용하는 블록이 늘어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실로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정교화 자체가 업무 요건에서 필요하면은 네. 5정교화까지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나는 이 필자는 네. 4정교화까지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네. 거기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밑에는 본인 생각을 얘기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비정교형 모델이 정교형 모델보다 항상 좋은 성능을 보장하진 않는데 이제 정교화를 하면은 이제 중복 데이터가 최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정교형 같은 경우 이제 컬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그 하나의 로우로 봤을 때는 컬럼이 늘어나면은 그 하나의 블록에 들어가는 이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비정교형을 정교형으로 만들면은 인스턴스 크기가 작아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한 블록에 저장되는 인스턴스는 이제 많아지게 되고 이 점이 이제 여러 건의 조회뿐만 아니라 한 건의 조회에서도 특정 속성을 조회할 때는 정교형의 속성이 좋아질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 성능과 다르게 정교형의 쓰기 성능이 좋다는 것은 중복 속성이 없기 때문인데 비정교형은 어떤 식으로든 중복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러 군데 엔터티에 동시에 입력해야 돼서 즉 비정교형은 이제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반면에 비정교형은 한 속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속성을 다루기 때문에 쓰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쓰기 성능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다. 쓰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네. 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쓰기 시간도 오래 걸리면 문제가 돼. 네. 오늘 나랑 같이 봤던 가격 프로시저 쓰기 성능이 쓰기 성능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네. 그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네. 응?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고 이제 사소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저해하는 것은 소탕 내실일 거라서 이제 따라서 정교화가 원칙이고 특별할 때만 비정교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비정규화를 고려해야 될 특별한 경우는 어떤 건가요? 비정규화 그래 아까처럼 취미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취미 코드는 뭐 여러 개 1번, 2번, 3번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고객 취미라는 엔터티를 따로 관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정규화를 한다고 하면은 고객 번호가 있고 이게 취미가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엔터티로 고객 취미라는 엔터티가 되는데 이게 고객 취미라는 엔터티를 따로 관리할 이유는 입주기 정규화 저걸로 인해서 만약에 조인 아, 업무가 그래. 많아진다든지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고객 취미를 그래요. 고객 취미는 그거는 업무에 따라서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업무가 얼마나 네. 얼마나 복잡도가 필요하거나 그런 업무인지에 따라서 틀린 거지. 고객 취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얘는 부가 속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부가 속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네. 부가 속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씨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비정규화하는 경우 가장 많은 경우가 집계 엔터티들 비정규화해가지고 조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네. 일부러 비정규화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 정규화한 다음에 비정규화하는 거야. 네. 네. 다른 거 뭐 또 할 말 있어? 아니 없습니다. 질문은 없으십니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